일본 영토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벌인 군사활동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 방위성의 자료를 인용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4개월간 중러 군함과 항공기가 일본 주변에서 벌인 군사활동이 90건으로 집계된다고 전했습니다. 직전 4개월과 비교하면 2.5배입니다. 특히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영유권 분쟁 수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 수역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일본 정부가 설정한 센카쿠 열도 접속 수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같은 날 러시아 호위함 스텔렉시티 한 척도 1시간 넘게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 수역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 정보 수집함 한 척은 5일 센카쿠 주변을 항행하다가 6일 오키노토리시마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5월 22일부터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켄 진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둔 고도의 기동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 교수는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드론 등 장비를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실제 이를 빌미 삼아 자위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늘리고 본격 군사 보유가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평화 헌법 개정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연례 국방백서의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안정시키는 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은 대만 인근에 있는 자국의 요나구니섬 일대에 미사일과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2022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5조 4,797억 엔을 책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던 올해보다 7% 늘었습니다. 일본은 아베 피습 사건 이후 아비 교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 지역 광장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당해 숨졌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연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나라현에 거주하는 해상자위대 출신의 41살 야마가미 데스야입니다. 야마가미 데스야는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집안의 전 재산과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설회사의 자금까지 모두 헌금해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처음엔 통일교 지도자를 노렸으나 여의치 않아 통일교가 일본에 퍼지게끔 1조 원 아베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해 위중하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직장인들의 호소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일본 신문사들은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각 방송사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지하고 즉각 긴급 특집 방송으로 사건 현장과 총리 관저, 범인이 구금된 나라현 경찰서를 시시각각 생중계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분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 방송사는 아베 전 총리의 일대기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8년 9개월 동안 최장기 집권한 절대적 권력자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7월 12일 장례식을 치른 일본 정가는 겉으로는 태연자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선 벌써 총성 없는 파벌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우익 성향 정치인들의 구심점이자 각 파벌을 아우르는 좌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2020년 총리직에서 퇴임한 뒤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정권과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내각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실제 기시다 현 정부의 얼굴이자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이와카이의 사무총장을 지낸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아베의 친동생입니다. 이 밖에 현 내각 강요에 아베 전 총리 측근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 여차하면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제3차 총리로 컴백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일본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베는 총리직을 내려놓았음에도 실제적인 권력은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살로 공석이 된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0일에 기시다 총리가 돌연 기자회견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개헌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육해공 군대로 격상 후 그것을 헌법에 명기하고
전장에서의 교전권 불인정을 교전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 같은 공격의 자위대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인물이 사망함에 따라 국제 정세를 반영해 기시다 총리가 더욱 급히 행동하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아베의 부재로 판단력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며 내부 문제에 이어 일본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언론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숨지게 한 기시다 총리가 책임지고 내려와야 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후 유족, 특히 고령의 어머니와 아키의 여사의 심중을 헤아리는 가운데 유족의 아픔이 다소나마 희석될 때까지는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하는 발언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웃 국가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 그렇게 일본의 불행이 기쁜 일인가? 애국심으로부터에 나오는 언동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비도덕한 언동은 세계 속에서의 자국에 대한 인상을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애국적이 아니라 매국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 여론도 그 나라에 대해 호의적일 리도 없고 그의 나라 의원단이나 재계 인사들이 일본에 와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양자 간의 통화 스와프 포함 경제협력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일본 국민이 늘어났을 테고 일본 정부도 고인의 명예를 폄훼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은 피할 것이고 결국 그 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마 속마음으로는 한국 측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외신으로부터 코멘트를 거절했다고 보도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한 일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 많은 일본인들은 이미 그러한 발언들이 어디까지나 대외용 거칠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국가에서 회복을 기원한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은 것은 뒤집어 말하면 회복을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속마음이고 뒤늦게 언론들도 회복 기원의 말들을 보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차라리 속마음을 원하는 만큼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의 반응은 끔찍하다. 반면 확실히 친일인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정치와 역사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일 쪽에서도 아베 전 총리에 관한 과도한 비판은 가슴 아픈 일일 것. 아베 전 총리처럼 열심히 한 일을 위해 노력을 해오더라도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없던 일로 되고 만다. 결국 역사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해하고 그것이 사실이 되고 만다. 물론 국민도 마찬가지다. 친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반일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국민들에게 얻어맞는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중일 모두 중호 교육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느 나라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유롭고 책망받을 자격도 없다. 문 정권 시절의 양국 관계는 단숨에 악화됐다. 그러나 그것을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의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장 많은 것은 중도파일 것이고 부유층일 것이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받을까봐 보완에 동하는 약한 자일 뿐.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